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웹툰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툰슐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떠오르는 토요 웹툰 8위에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입니다. 웹툰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는 현재 42화까지밖에 안 나온 신작이지만 대작의 느낌이 확 와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웹툰은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소재의 웹툰은 아닙니다.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에는 억눌린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분노던 우울이던 질투던 혐오던 간에 좋지 않은 것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언젠가부터 드라마나 영화, 웹툰에서까지도 복수극이 유행입니다. 현실에서는 통쾌하게 이루기 어려운 자비 없는 복수를 주인공이 대신하게 되면서 시청자들이 대리만족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 그 사이다 같은 통쾌함에 대한 수요층이 많아진 것이죠. 하지만 웹툰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비교적 장르의 제약이 적은 편이어서 한 가지 더 유행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평범했던 주인공에게 비현실적인 특별한 능력이 생기거나 본인에게만 유리한 어떤 이세계로 가게 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수월하고 멋있게 풀어내게 되는 모습을 보고 독자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장르입니다. 이걸 따로 어떠한 장르라고 칭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웹툰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장르입니다. 그러면 뭐야? 또 그 장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익숙한 듯 하면서도 다르고 마냥 주인공이 만능이어서 혼자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토리에 낭만과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전 덕후라는 아이디에 23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유튜버입니다. 그는 채널 이름처럼 고난이도 고전 게임만 플레이하는 방송인입니다. 그러한 그가 출시한 지 10년간 누구도 깨지 못한 난이도의 게임 제국을 지켜라를 세계 최초로 클리어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의 목표인 게임 엔딩은 이렇지만 최종 결전에서 주인공인 루카스만 빼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다 죽어버린 것이죠. 게임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산처럼 쌓인 아군의 주검 앞에 서 있는 루카스의 등이 조금 쓸쓸해 보인다고 느끼고 있던 와중 제국을 지켜라의 디렉터라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게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클리어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그곳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잠깐 정신을 잃고 차려보니 본인이 클리어했던 게임 제국을 지켜라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들어온 장소는 게임의 튜토리얼인 제국력 649년 3월 1일 크로스로드의 괴수 전진 기지이고 그가 들어온 몸은 애쉬 보네이터 에버블랙, 제국의 또라이 사망자이며 튜토리얼에서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는 캐릭터였습니다. 게임 제국을 지켜라가 극악의 난이도인 이유는 최고 난이도인 지옥 등급의 진행 상황이 강제로 저장되는 철인 모드가 합쳐진 지옥 철인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 철인 모드를 유일하게 클리어한 주인공은 게임의 어느 시점이든 클리어할 자신이 있었지만 이 튜토리얼만큼은 절대 승리할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왔습니다. 원래 스토리에선 괴수들의 침공에 루카스 혼자 탈출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분석을 통해 유일한 방법이 생각난 주인공은 자신의 직속 파티를 소집합니다. 익숙한 얼굴들인 마법사 릴리, 방패기사 켄, 힐러 데미안이 모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는 엉뚱한 전략을 내놓습니다. 마법사인 릴리에게는 방패가 돼서 공격을 받고 방패기사인 켄에게는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서 적을 교란시키고 힐러인 데미안에겐 저격수의 역할을 부여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 주인공은 다소 거친 방법으로 설득을 합니다. 개발자가 장난으로 넣어둔 것인지는 몰라도 튜토리얼 캐릭터들에게는 그들의 역할과는 상반되는 숨겨진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날부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릴리는 불꽃 피부라는 특성이, 빈민가의 좀도둑 출신인 켄에게는 은신 특성이, 그리고 데미안에게는 보고자 하는 것은 보고 맞추고자 하는 것은 다 맞출 수 있는 천리안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파티에게 전략을 지시하고 결의를 다진 후 다음날 결전에 돌입합니다. 이 전투는 보스인 거미 괴수들의 여왕을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싸움입니다. 맵에 표시되지 않는 여왕의 위치도 데미안의 사기적인 특성인 천리안을 통해 확인하고 만화 대포로 저격을 지시합니다. 천리안의 사기적인 특성 덕분에 대충 쐈어도 명중했지만 왜인지 여왕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적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검은 거미 군단의 여왕은 한두 방으로 잡았어야 맞지만 여기 튜토리얼 스테이지의 여왕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주인공은 불안해합니다. 혹시나 애초에 죽일 수 없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포도 과열로 인해 앞으로 3발밖에 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데미안의 천리안에도 부작용이 있어 보이는 와중
적의 공성병이 성벽을 부셔버립니다. 데미안은 무리해서 대포를 계속 쏘고 루카스는 병사들을 이끌고 성벽이 뚫려버린 1층으로 내려가서 방어를 해줍니다. 하지만 성벽이 뚫렸기 때문에 곧 패배가 눈앞인 상황이고 압도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던 그 순간 켄이 나타납니다. 켄이 거미 군단의 어그로를 끌면서 시간을 벌어보지만 이내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전투를 게임으로 접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끔찍함을 느낍니다. 켄뿐만 아니라 지금 전장에서 본인의 지휘로 목숨을 잃고 있는 모든 병사들, 그리고 여태 본인이 게임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사지로 내몰았던 그 모든 죽음이 이토록 처참하고 뼈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성하여 적에게 죽기 전에 먼저 죽일 것을 다짐합니다. 한계까지 온 데미안이 여왕의 머리에 한 발 더 내리꽂지만 여왕은 아직 건재하고 대포는 망가지기 직전. 방어선은 무너졌고 데미안은 눈도 뜨지 못합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 척후병이 여왕에게도 충분히 데미지가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날아든 적군의 포탄을 맞고 성벽이 무너져 주인공 일행은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다행히 루카스가 주인공을 지켜내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1층에 떨어진 데미안과 포병들도 다행히 치명상을 비껴간 상태이긴 하지만 왜 아직까지 자신들이 거미들에게 공격을 안 당했는지 의아해하던 찰나 뒤를 돌아보니 릴리가 입구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포병들이 이미 포신의 내구도는 임계점을 넘어서 발포하는 순간 대포째로 폭발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어차피 이대로는 거미들에게 죽게 되니 마지막 도박이라도 던져보자면서 이미 많이 가열돼서 만지기만 해도 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포신을 맨손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미 포기한 데미안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서 혼신을 다한 마지막 일격을 날리게 됩니다. 자, 과연 이번 일격으로 거미 여왕을 죽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인공은 어떤 이유와 경로로 자신이 하던 게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웹툰에서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를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직 완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제 감상평이나 웹툰에 대한 평점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재밌게 읽을 만한 웹툰을 추천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 공감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한 웹툰을 한 번쯤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고 다양한 웹툰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주는 툰슐랭이 되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다양한 웹툰 추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